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계속된 비로 반구대 암각화가 또 한 번 침수되면서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암각화 보존을 위해 낙동강 통합 물관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국보 반구대 암각화가 또 물에 잠겼습니다. 최근 태풍과 장마의 영향으로 사연댐 수위가 높아진 탓입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사연댐 수위가 53m부터 침수되기 시작하는데 현재는 절반 수준인 55m가 들어차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돼 침수 일수만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9월 중순은 돼야 암각화가 물고문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해마다 침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침수된 것을 비롯해 최근 3년간 연평균 69일을 물속에서 보냈습니다. 사실 대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울산의 식수로 쓰이는 사연댐 수위를 낮추고 대신 인근 운문댐에서 식수를 끌어다 쓰는 방법입니다. 정부가 낙동강 통합물 관리 방안에 이 내용을 명시화하면서 방안에 힘이 실린 상황입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수행 방안입니다. 큰 틀에서의 방안만 명시됐을 뿐 운문댐 물을 끌어오는 방법과 예산 확보 등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관련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낙동강 통합물 관리 방안을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낙동강 통합물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운문댐 물 공급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송철우 시장은 직접 반구대 암각화가 잠겨있는 대곡천에 몸을 담그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가치를 지닌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의 지원을 호소합니다. 암각화 침수를 막기 위한 지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관련 사업에 많은 예산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20여 년처럼 자칫 논의로만 머물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울산 방문이 잇따랐습니다. 홍준표 국회의원은 어제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원전 밀집 지역에 미사일 요격 무기 체계를 도입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원전에 대한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는 김기현 시장 때부터 추진하던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노동개혁을 통해 강성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어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울산이 조선업 불황과 인구 유출 심화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며 정통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바꾸고 원전을 산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울산은 그린벨트가 과도하게 지정돼 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 지역 광역 기초의원 9명이 어제 울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하고 신복지로 중산층을 두텁게 해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삶을 보듬고 지켜줄 수 있는 대통령은 이낙연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소도시와 부유식 해상풍력, 반구대 암각화 보존 등 울산의 새로운 도약을 이낙연 후보가 완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어제 올해 첫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협의회에서 3년 연속 국비 3조 원대 확보를 위해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상생 국민지원금과 울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부울경 메가시티와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어제 울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울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321명이 됐습니다. 특히 남구 유통매장 관련 확진자와 남구 직장인 모임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남구 유흥주점 한 곳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해당 업소 방문객들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지난달 23일 태풍 오마이스 상륙으로 또다시 물난리를 겪은 태화시장 상인들이 참다 못해 울산시청을 찾았습니다.
송철호 시장에게 침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송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고지 배수 터널과 배수 펌프장을 최대한 빠르게 준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큰 수해를 입었던 태화시장 상인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난달 23일 태풍 오마이스 네습으로 똑같은 물난리를 또 한 번 겪었습니다. 참다 못한 태화시장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5년간 울산시에서는 도대체 뭘 한 거냐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겠다 하는데 상인이나 피해주민은 그때까지 우리는 못 기다린다. 그 전에 달리 대책이라도 세워라. 태화시장 상인들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태화시장으로 집중되는 물을 분산하기 위한 배수구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6옥천 상류에서 실려 내려오는 토사와 돌, 나뭇가지 등 이물질이 하수 관로를 막아 역류 현상이 발생한다며 하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먼저 태화시장 상인들에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큰 피해를 입고 큰 고통을 받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송 시장은 하수관거 준설은 시 주도로 실시하고 가게로 들어오는 물을 차단하는 차수판 설치 지원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배수구 확보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12월 준공 예정인 고지 배수 터널과 배수 펌프장부터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래도 5년 중에서 이제 앞으로 한 1년 한 몇 개월만 되면 이게 끝난다고 하니 이걸 하는 걸 우리가 기대를 갖고 어떻게든 빨리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우선 피해 지원을 위해 침수 피해 상가당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72%에서 92%까지 풍수해 보험 지원을 상향 조정하고 각종 세금과 상하수도 요금 인하 등 세제 지원으로 개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중구청도 태화시장 상인들을 위해 울산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공사가 다 끝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제 도와주시면은. 태풍 차바와 오마이스로 두 번의 물난리를 겪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에 나선 태화시장 상인들. 울산시와 중구청은 태화시장 상인들과 침수 피해 예방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서 비롯된 집값 급등을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일방적인 인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앞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올해 4인 가족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으로 27만 4,500원으로 지난해보다 1.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형 마트를 이용할 경우 38만 3,820원이 필요해 2.4% 9,090원이 더 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장마와 태풍으로 생산이 부족해 가격이 급등했던 과일류는 올해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고 특히 배는 저장 재고가 소진되면서 좋은 품질의 배가 귀해져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울산의 가을 축제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울산의 대표 축제인 고래축제와 마두이 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되고 별도로 진행되는 마두이 축제 큰 줄 당기기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인원이 조정됩니다. 다음 달 열리는 제1회 방어진앙 축제와 올해 20주년을 맞은 울산 옹기 축제는 비대면으로 열리고 울산 쇠부리 축제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합니다. 처용문화재 등 울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축제들은 거리두기 격상 시 비대면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광현 앵커의 이슈 뉴스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예비후보가 울산을 찾았습니다. 이슈 뉴스에서 대선 전망과 울산 지역 공약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여야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울산을 방문하면서 지역 정가에서도 대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을 방문한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니, 빨간 넥타이가 트레이드 마크인데 파란 넥타이로 바뀌었습니다. 빨간 넥타이는 너무 강한 인상을 강한 준다고 해서 아, 예. 주위에서 이제 파란 거로 바꾸라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나저나 한 자릿수에 머물던 범야권 후보 적합도가 20% 훌쩍 넘겼습니다. 예.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좋잖아요. 좋죠. 네. 어떠세요? 그냥 좋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석 전후로 골든 크로스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역선택 덕을 보고 있다고 상대방에서 얘기를 하던데 이렇지 않습니까? 전라도의 사위고 예.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될 정도. 예. 그 다음에 울산에 연고 많고. 그렇죠. 충청도에서 지금 빵빵하고. 예. 이런데도 역선택인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는 사실 그 민주당 지지계층뿐만 아니라 예. 좌파들하고도 친한 편입니다. 예. 이야기가 되고. 네. 여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척지고 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항감이 더한 거죠. 덜한 거죠. 예. 근데 그걸 역선택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역선택이라면 좀 곤란한 게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지금 여론조사 지표가 제가 상대 후보보다 이깁니다. 예. 50대는 좀 박빙으로 붙어가 있고 제가 유일하게 상대 후보, 우리 당의 상대 후보한테 지는 데는 60대입니다. 예. 60대하고 TK입니다. TK. 네. TK. 네. 대구 경북 지역에는 거기는 아직 이제 정권 교체 열망 때문에 예. 상대 후보만이 정권 교체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좀 몰려 있지. 그 네. 외에는 전국적으로 제가 지금 낮습니다. 예. 맞장구를 치자면 토론 잘하시는 언변에 정치력에 내공에 날카로움 또 잠재력 뭐 확장성 뭘로 보나 빠질 게 없는데 말이죠. 그동안 왜 지지율이 안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활동을 안 했죠. 활동? 활동을 안 하고 네. 그냥 당선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예. 93년도 저하고 동아은행 사건 때 악연이 있어가지고 예. 입당을 못했죠. 복당을. 예. 그리고 복당하고 난 뒤에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 좀 달라지는 거죠. 예. 네. 제 생각엔요. 가제는 K편이라 제가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나운서 출신 그 배현진 의원이 참모 노릇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막말하지 마세요. 이런 조언도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 막말 안 하시니까 오르잖아요. 막말이 아니고 그게 참 사실 그때는 그랬거든요. 예. 우리가 야당 때 당이 괴멸 직전까지 갔어요. 예. 그러니까 당을 살리려면 예. 싸워도 독하게 싸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미지 손상 각오하고 독하게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막말도 하게 되고 네, 그랬죠. 네. 예. 그럼 지금은 당이 정상화됐으니까 예. 그런 말 안 해도 국민들한테 메시지 전달이 되니까 예. 굳이 심한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예. 어쨌거나 이제 홍 후보가 안철수 후보 잡을 때도 24% 하다가 뒤집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언제쯤 윤석열 후보를 뒤집게 할 것으로 보세요? 아까 추석 얘기했는데. 추석 전으로 아하. 저는 봅니다. 네. 추세가 이렇게 되면 여론조사 올라가는 추세 또 윤 후보는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네. 추세를 보면 추석 전으로 골든 크로스로 가지 않을까 좀 네.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후보 토론회가 시작되면 내공 있는 홍 후보가 날카로운 공격을 막 퍼부을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난감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 이게 이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 하던데. 그거는 추석 이후에 아마 토론이 시작될 거예요. 예. 아마 추석 전에는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자꾸 회피하고 있는데 네.
아마 추석 전에는 토론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예. 이제 피할 수 없겠죠. 근데 홍보와 울산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울산지청에서 검사 생활하셨고 또 부친께서 현대조선소에서 근무하셨고 현대조선소는 일당 받는 경비원으로 했죠. 경비원으로 어쨌든 근무를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누나가 울산에서 식당도 하셨고 예. 홍 후보 울산 계실 때 식사했다는 분들이 울산에 굉장히 많아요. 예. 울산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울산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향이죠. 아하. 제가 74년 6월에 저희 가족이 살길 찾아서 복산동 판자촌으로 이사를 왔어요. 지금은 개발이 다 됐습니다만. 그래서 96년 5월까지 울산에서 살았죠. 그래서 울산은 제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향으로 여기던 게 울산이고 특히 최영우 의원님이 건재하실 때는 늘 15대 때 같이 하면서 최영우 선배님이 저를 울산 후배라고 많이 챙겨줬죠. 그러셨군요. 자, 이제 꼭 듣고 가야 될 얘기 두 가지가 있는데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왜 홍준표가 돼야 되는가 설득해 주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대한민국은 선진국 시대가 됐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럼 선진국 시대가 되었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모든 점을 선진국에 걸맞게 지금 국가 계획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봉착해 있습니다. 내년은 선진국 원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선진국 체제에 맞게 국가 계획을 해야 될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여야 후보들 전부 통틀어 봐도 저는 막 하나 자부하는 게 추진력, 그 리더십, 그리고 국정 경험, 미래에 대한 비전, 뭐 모든 면에서는 저는 제가 낫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아까 울산을 마지막 고향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고향인 울산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울산은 대한민국 중화합의 중심인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동북아 오일 허브 기지가 이제 들어설 거고 수소 경제의 중심이 또 될 거고 모든 게 중심이 될 건데 이제 울산에서 제대로 하려면 첨단 산업 유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하늘길을 열어야 되는데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서 하늘길이 열리면 울산의 첨단 산업 유치까지도 되게 되면 울산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덧붙일 말씀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 문제입니다.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울산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공약을 하고 갑니다. 거기 다녀오셨죠? 고리 원자력 발전소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분의 1 정도의 위협이라도 만약 있다면 방어를 해야 되는데 불경 주민들이 원자력에 느끼는 공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유사시에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아이언돔을 부대를 배치하겠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아마 개전 초기에 제가 국방위에 오래 있었습니다. 개전 초기에 가장 공격할 타켓 지점으로는 인천공항하고 여기 원자력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원자력 여기 미사일을 공격을 하게 되면 원자력 때문에 이게 후방이 전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1000분의 1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울산 고리원자력 주변 그 주변은 전부 아이언 돔을 설치해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차단을 해야 하지 않느냐. 예. 네, 아이언돔 공략도 오늘 하고 갑니다. 아, 예. 네. 아주 구체적이네요. 그 정몽주 봉두사가 그러는데 홍 후보가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은 여당에서 이제 더 공격할 건더기가 없기 때문에 홍 후보가 되는 게 겁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저는 26년 동안 틀릴 거 다 틀렸죠. 이제 예. 아무런 틀릴 것도 없죠. 예. 문 대통령이 들어와서 마지막 틀은 게 경남지사 할 때 예. 4년 동안 모든 사업을 제조사를 다 했어요. 예. 그래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예. 이제 나중에 누구 시켜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한테 간접적으로 예. 다 틀어봐도 나온 게 없습니다. 봉도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사람 도사 아닙니까? 예. 자, 시간이 휙 지났는데 한 30초만 드릴 테니까요. 지지자들, 울산 시민들께 마무리 말씀하시고 마치죠. 예. 울산 시민 여러분, 저는 울산이 초창기 때 중화합급 도시로 육성될 초창기 때 울산에 왔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와가지고 복산동 그 판자촌에서 단칸방에서 저희 가족들은 살고 저는 서울로 혼자서 유학을 다녔습니다. 96년 6월까지 울산에서 살면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울산을 완전히 떴습니다. 이제 울산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 마지막 고향인 울산에서 고향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울산의 발전된 미래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홍준표가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찡하네요.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선전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1위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기업 공개를 앞두고 글로벌 조선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갈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어제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열고 친환경 선박의 퍼스트 무버, 선제적인 투자를 통한 초격차 달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미래 선박 기술 개발과 스마트 조선소 구축, 해상 수소 인프라 투자 등을 미래 핵심 3대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대 1조 800억 원 규모인 IPO 조달 자금 중 7,600억 원을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초격차 기술 확보에 투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구의회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중구의회는 어제 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반려동물과 공존, 생명 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에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남구청이 환경부 주관 2021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가 기준 연도에 비해 지난해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체 발생량을 7.2% 감량해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4.1% 줄였고 다량 배출 사업장 감량률은 27.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